안녕하세요. 건강한 50대를 위한 의학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혈압을 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네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진 않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의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54세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중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만 100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 진단을 내렸지만 김 씨는 몸이 아픈 곳도 없고 멀쩡한데 무슨 고혈압이냐며 치료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김 씨는 그때서야 고혈압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뇌, 신장 등 중요한 장기들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특히 50대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증가, 운동량 감소, 체중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혈압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이미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고혈압의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50대에게 고혈압이 왜 특히 위험한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20분 정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이란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낼 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죠. 위쪽 숫자를 수축기 혈압, 아래쪽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의 압력입니다. 이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장 높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되어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압력으로 혈관에 가해지는 최소 압력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시한 혈압 분류 기준을 보면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혈압 120-139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89mmHg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4,595mmHg라면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13,085mmHg라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죠. 많은 분들이 130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고혈압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명확한 단일 원인은 없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전적 요인, 나이, 비만, 염분 과다 섭취, 스트레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원인들입니다.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 고혈압이면 자녀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30% 정도 증가합니다. 부모 모두 고혈압이면 확률은 6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특정한 질병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입니다. 신장 질환, 내분비 질환, 혈관 질환, 특정 약물 복용 등이 원인이 됩니다. 2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고혈압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어서 혈압 변화에 잘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를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감소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건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신체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보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대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박모 씨 52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20대부터 30년간 같은 회사에 다니며 건강했습니다. 혈압도 늘 1만 2080mmHg 정도로 정상 범위였죠. 그런데 50세가 되면서 부장으로 승진한 후 업무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운동할 시간도 없어졌고 체중이 10kg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만 5595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50대에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0대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화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높고 오후에 약간 낮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약간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활동, 감정 상태, 온도 등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한번 측정한 혈압이 높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2-3 차례에 걸쳐 다른 날에 측정한 혈압이 모두 높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측정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측정합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는 팔꿈치 위 2-3cm 지점에 감습니다. 측정 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고혈압이 50대에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어떤 위험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을 방치하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먼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심장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혈액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강해지지만 계속되면 근육이 비대해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자 심실 비대,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3배, 심부전 위험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모 씨 55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5년간 혈압이 16만 100mmHg 정도였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라며 치료를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심실 비대와 초기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혈압은 뇌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혈관은 다른 부위의 혈관보다 더 얇고 섬세합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나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은 15% 증가합니다. 혈압이 18만 110mmHg인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8배나 높습니다. 특히 50대는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모 씨 53세는 혈압이 17만 105mmHg 정도로 높았지만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가서 검사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최 씨는 그때서야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장 안에는 수많은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고혈압으로 인해 이런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수분과 염분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할 때 발견됩니다.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망막은 뇌와 함께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망막 혈관이 좁아지고 심한 경우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혈압성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시력에 큰 변화가 없지만 진행되면 시력 저하나 시야 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대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고혈압과 다른 질병의 복합적 영향입니다. 50대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다른 만성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고혈압과 이런 질환들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만 있는 경우보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4배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있으면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정모 씨 56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혈압이 14,590mmHg, 공복 혈당 130mg/dl, 총 콜레스테롤 250mg/dl로 모두 정상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각각은 크게 높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내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위험 요인이 함께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정상인보다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50대는 갱년기와 중년기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중년기 위기,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관상 동맥 중재술을 받으면 수백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뇌졸중으로 입원하면 급성기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비도 상당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800만 원, 뇌경색 환자는 약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반면 고혈압 약물 치료비는 월 3-5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5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고혈압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이미 진단받았어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혈압 관리. 첫 번째로 식이요법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일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2-13지으로 권장량의 2배 이상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라면, 햄, 소시지, 치즈, 김치, 젓갈류 등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80% 정도인 사지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레몬, 식초 등을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감자, 콩류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김모 씨 54세는 고혈압 진단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귀리죽과 바나나, 점심에는 현미밥과 나물 위주의 반찬,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여 적게 찍어 먹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6만 100mmHg에서 1만 3585mmHg로 떨어졌습니다. DASHDITARY 어프로처즈 투 스타프 하이퍼텐션 식단도 효과적입니다. 의는 고혈압 예방을 위해 개발된 식단으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DASH 식단을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8-14mmHg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을 1kg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이 약 1mmHg 감소합니다. 10kg 감량하면 10mmHg 정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BMI는 체중 kg를 km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이고 체중이 75kg인 사람의 BMI는 75.71.726.0입니다. 박모 씨 52세는 키 165cm에 체중 85kg로 BMI가 31.2인 비만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15,595mmHg로 높았죠. 박 씨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6개월간 15kg를 감량했습니다. 체중이 70kg, BMI 25.7이 되면서 혈압도 13,580mmHg로 떨어졌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한 달에 2-3kg 정도씩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칼로리 섭취량을 500-750kcal 줄이면
일주일에 0.5-0.7kg 정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물을 식사 30분 전에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 운동은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는 운동 후 즉시 나타나며 12-16시간 지속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수축기 혈압이 4-9mmHg, 이완기 혈압이 3-5mmHg 정도 감소합니다. 50대에게 특히 좋은 운동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20-30분씩 주 3-4회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세요. 목표 심박수는 220-0.6-0.8입니다. 55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65이므로 운동 중 심박수를 100-130 정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주요 근육군을 대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거운 중량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가벼운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 씨 58세의 운동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고혈압 진단 후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속도를 높여 빠르게 걷기를 했고 6개월 후에는 주 2회 수영을 추가했습니다. 1년 후 혈압이 15,095mmHg에서 12,882mmHg로 떨어졌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18110mmHg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상과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20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4초간 내쉬는 4-4-4 호흡법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음악 감상,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최모 씨 55세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급증했습니다. 혈압이 165,100mmHg까지 올라갔죠. 최 씨는 매일 퇴근 후 30분씩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등산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4,085mmHg로 떨어졌습니다. 5번째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담배를 한 갭이 피우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5-10mmHg 정도 올라갑니다.
금연하면 1년 내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금연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혈압을 약간 낮출 수 있지만 과음하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잔은 알코올 14지에 해당하는데 맥주 355ml, 와인 148ml, 소주 50ml 정도입니다.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운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보통 3개월간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 본 후에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고려합니다. 다만 혈압이 161,100mmHg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다른 위험 요인이 있으면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고혈압 약물은 크게 5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AC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마른 기침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ARB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AC 억제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기침 부작용이 적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발목 부종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약화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지만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2-3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2가지 성분이 합쳐진 복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잘 조절되면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은 간에 나쁘다, 혈압약을 먹으면 중독된다 같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혈압약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고 부작용보다는 혈압 조절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정모 씨 57세는 생활습관 개선 후에도 혈압이 14,590mmHg 정도로 높아서 ARB 계열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약물 복용 후 1개월 만에 혈압이 12,580mmHg로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왜 진작 약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고혈압 관리에서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집에서도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병원에서는 정상이지만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정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 전, 약물 복용 전에 측정합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2-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혈압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측정 일시, 혈압 수치, 맥박, 약물 복용 여부, 특별한 상황 스트레스, 운동, 음주 등을 기록해두면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적 접근법. 고혈압 관리는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김모 씨 53세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고혈압 16,095mmHg 진단과 함께
비만 BMI 29, 당뇨병 전 단계 공복 혈당 115mgdl, 고지혈증 총 콜레스테롤 260mgdl도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통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단 관리 나트륨 제한 하루 5지 이하, 칼로리 제한 1800kcal, 당분 제한 운동 주 5회 40분씩, 빠른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스트레스 관리 매일 20분, 명상, 주말 등산, 약물 치료, ARB 계열 혈압약 복용, 정기 검진, 매달 혈압 체크, 3개월마다 혈액 검사.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12,578mmHg, 체중 8kg, 감량 BMI 26.2, 공복 혈당 95mgdl, 총 콜레스테롤 200mgdl로 모든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족과 사회적 지지. 고혈압 관리에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함께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함께하면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건강 관리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회식 시 과음 피하기 등의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50대를 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50대부터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가능하면 3개월에 한 번은 혈압을 체크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혈압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입니다.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 120-1만 3,980-89mmHg는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이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염분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줄이세요. 가공식품을 피하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BMI 25 미만을 유지하세요. 1kg 감량하면 혈압이 약 1mmHg 떨어집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주 2-3회 함께 하세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스트레스 관리. 50대는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 7-8시간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적절한 관리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고혈압 약물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작용보다는 혈압 조절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세요.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 복합적 질환 관리. 50대는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혈압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 꾸준함이 핵심.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해서 혈압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핵심 포인트: 가족과 함께.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운동하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약물 치료비는 월 5만 원 정도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50대, 60대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50대를 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더 이상 노인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우리나라 50대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압 체크로 조기 발견하세요. 둘째,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셋째, 꾸준함과 가족의 지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을 반만 드셔보세요. 내일부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30분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도 버리세요.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50대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60대, 70대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50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혈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를 위한 당뇨병 관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대를 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50대부터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가능하면 3개월에 한 번은 혈압을 체크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해서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혈압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입니다. 14,090mmHg 이상이면 고혈압,
120-1만 3980-89mmHg는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부터 이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식단 관리에서는 염분 섭취를 하루 5지 이하로 줄이세요. 가공식품을 피하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BMI 25 미만을 유지하세요. 1kg 감량하면 혈압이 약 1mmHg 떨어집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주 2-3회 함께 하세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스트레스 관리. 50대는 직장과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 7-8시간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 약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적절한 관리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고혈압 약물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작용보다는 혈압 조절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세요.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 복합적 질환 관리. 50대는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혈압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 꾸준함이 핵심.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해서 혈압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핵심 포인트 가족과 함께. 혼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운동하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각해보세요. 고혈압 약물 치료비는 월 5만 원 정도지만 합병증이 발생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고혈압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50대, 60대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50대를 위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더 이상 노인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우리나라 50대 3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3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압 체크로 조기 발견하세요. 둘째,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셋째, 꾸준함과 가족의 지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을 반만 드셔보세요. 내일부터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30분 산책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도 버리세요.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50대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60대, 70대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50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혈압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를 위한 당뇨병 관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